야, 이 거지 같은 놈아! 내 지갑 어디 있어? 고함 소리가 시골 마을 입구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인 곳. 오 회장이 손가락질한 상대는 10살 남자아이였습니다. 헐렁한 티셔츠에 무릎이 다른 반바지, 낡은 운동화를 신은 아이. 겁먹은 눈빛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뭘 했다고요? 아이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오 회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녀석 말고 누가 훔치겠어? 어디 숨겼나 말해.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저 아이 부모 없이 사는 그 아이 아냐? 맞아, 민호라고 하던데. 혹시 정말 훔친 걸까? 50대 회장과 10살 아이. 이 불공평한 대결에서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진실이 밝혀진 순간 모두가 숨을 삼켰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이의 이름은 민호였습니다. 부모를 잃고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10살 소년. 매일 아침 신문 배달을 하며 용돈을 벌고 있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신문을 돌리던 중이었습니다. 마을 회관 앞에서 오 회장을 만난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호는 밝게 인사했습니다. 오 회장은 고개만 까딱했죠. 그런데 잠깐 후 지갑이 없어진 걸 발견했습니다. 내 지갑이 어디 갔지? 주머니를 뒤지던 오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때 민호가 지나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잠깐, 오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너 내 지갑 못 봤나? 아니요, 못 봤는데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오 회장의 의심은 더 깊어졌습니다. 가난한 아이가 돈을 탐냈을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정말 안 가져갔나? 확실해? 네, 정말이에요. 하지만 오 회장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이상하네. 너 말고는 아무도 없었는데.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마을 사람들이 소리를 듣고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마을 이장님이 다가왔습니다. 오 회장은 손가락질하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내 지갑을 훔쳤어요. 그런데 자꾸 모른다고 하네요. 이장님은 당황했습니다. 민호는 평소 착한 아이로 유명했거든요. 민호야, 정말 모르는 거야? 네, 정말 몰라요. 저는 그냥 신문만 돌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워졌습니다. 그래도 의심스럽긴 하네. 부모도 없고 살림도 어려운데 혹시 모르잖아. 속삭임들이 민호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아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는 밭에서 일하고 계셨죠. 이 상황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민호는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했습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저는 정말 안 했어요. 하지만 오 회장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럼 몸수색을 해보자. 그러면 확실해질 거야. 민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럼 몸수색해도 상관없겠네? 오 회장의 말에 사람들이 끄덕였습니다. 민호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장님이 조심스럽게 민호의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신문 배달 돈 몇천 원이 전부였습니다. 지갑은 없네요. 오 회장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집에 숨겨뒀을 수도 있잖아. 그때였습니다. 마을 반대편에서 경찰차가 나타났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경찰관 2명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젊은 김순경과 베테랑 박 경사였죠. 무슨 일입니까? 박 경사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오 회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아이가 제 지갑을 훔쳤습니다. 증거는 있으신가요? 그럴 만한 정황이 있어요. 이 아이 말고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박 경사는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떨리는 눈빛이 보였죠. 얘야, 이름이 뭐니? 민호예요. 민호야, 아저씨 지갑 본 적 있니? 아니요. 저는 신문만 돌리고 있었어요. 김순경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네요. 다른 사람은 정말 없었나요? 오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없었습니다. 이 아이뿐이었어요. 하지만 민호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저 경찰관 아저씨. 뭐야? 사실 제가 본 게 있어요. 순간 모든 사람의 시선이 민호에게 집중됐습니다. 오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죠. 뭘 봤다는 거야? 박 경사가 무릎을 꿇고 민호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천천히 말해봐. 뭘 봤니?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전화 받으러 가셨을 때요. 다른 사람이 왔어요. 누가? 잘 모르겠어요. 뒤에서만 봤거든요. 그 사람이 뭘 했는데? 회장님 차 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뭔가 주웠어요. 오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그런 사람 없었어. 하지만 박 경사는 침착했습니다. 민호야, 그 사람 어떻게 생겼니? 키가 크고 검은 옷을 입었어요. 나이는 어느 정도였을까? 제가 보기엔 20살쯤? 그때 이장님이 끼어들었습니다. 혹시 대학생 같은 사람? 네, 그런 것 같아요. 박 경사와 김순경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뭔가 다른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죠. 그런데 바로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 멀리서 젊은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쪽을 바라봤죠. 오 회장의 아들 준혁이었습니다. 25살의 대학원생. 검은 후드티를 입고 있었습니다. 준혁아, 너 왜 여기 와? 오 회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소리가 들려서요. 무슨 일이세요? 준혁의 시선이 민호에게 향했습니다. 그 순간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 그 사람이에요. 민호가 손가락으로 준혁을 가리켰습니다. 제가 본 그 사람이에요.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오 회장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죠. 민호야, 확실해? 박 경사가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네, 확실해요. 검은 옷에 키 크고 회장님 차 쪽으로 갔던 그 사람이에요. 준혁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잠깐,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저를 의심하는 건가요? 오 회장이 아들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 내 아들이 왜 내 지갑을 훔쳐? 하지만 박 경사는 냉정했습니다.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죠. 준혁 씨 몸수색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준혁이 머뭇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웅성거렸죠. 왜 대답을 못하지? 뭔가 이상한데? 김순경이 나섰습니다. 준혁 씨 협조해 주세요. 아무것도 없으면 문제 없잖아요. 준혁은 땀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경사가 조심스럽게 준혁의 후드티를 확인했습니다. 앞주머니, 뒷주머니를 차례로 살펴봤죠. 그런데 바지 뒷주머니에서 갈색 지갑이 나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박 경사가 지갑을 들어 올렸습니다. 오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내 지갑이야. 순간 모든 사람이 숨을 삼켰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이건 오해예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설명해 보세요. 박 경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준혁은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했습니다. 이건 정말 오해예요. 아버지 지갑을 제가 왜 훔쳐요? 오 회장도 아들을 믿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 분명 오해야. 누군가 준혁이한테 씌운 거야. 하지만 박 경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왜 당신 주머니에 아버님 지갑이?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그 사람이 뭔가 줍는 걸 봤어요. 차 밑에서 뭔가를 주웠어요. 김순경이 오 회장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지갑을 떨어뜨린 기억 있으세요? 아, 그러고 보니 오 회장이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전화 받을 때 차에서 내렸는데 그때 떨어뜨렸을 수도 있겠네. 상황이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준혁이 아버지가 떨어뜨린 지갑을 주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돌려주지 않았을까요? 박 경사가 예리하게 물었습니다.
왜 바로 돌려드리지 않으셨어요? 준혁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아버지와 싸웠거든요. 용돈을 달라고 했는데 안 주신다고 해서. 그래서 화가 나서 잠깐만 가져가려고 했어요. 오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래서 무고한 아이를 의심한 거야? 내가 가져간 줄도 모르고. 준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그리고 민호야, 정말 미안해. 하지만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죠. 대학생이 그럴 수가. 부모님 돈 훔치다니. 민호한테는 어떻게 사과할 건데. 오 회장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달았죠. 그때 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모든 사람이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어떤 말을 할지 궁금했죠. 민호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저도 가끔 실수해요. 준혁 형도 실수한 거죠? 그 순간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10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 너무 놀라웠거든요. 준혁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정말 고마워. 형이 잘못했어. 오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민호 앞에 앉았죠. 민호야, 아저씨가 정말 잘못했다. 너를 의심해서 미안해. 마을 사람들도 부끄러워했습니다. 같이 민호를 의심했던 자신들이 창피했죠. 이장님이 대표로 사과했습니다. 민호야, 우리도 미안하다. 너를 믿어주지 못해서.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이해해요. 상황이 그랬으니까요. 박 경사가 감동받으며 말했습니다. 민호야, 너 정말 대단하구나. 어른들보다 훨씬 성숙해. 하지만 민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혼자 울었죠. 억울함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할머니가 밭에서 돌아오셨습니다. 민호야, 무슨 일 있었니? 얼굴이 왜 그래? 민호는 할머니 품에 안겨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할머니는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 민호를 도둑으로 만들다니. 하지만 민호는 할머니를 말렸습니다. 할머니, 그만해요. 이제 다 끝난 일이에요. 그날 밤 오 회장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얼마나 컸는지 계속 생각났죠.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더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아이가 자신보다 훨씬 큰 사람이었죠. 다음 날 아침 오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제대로 사과하고 보상하겠다고. 하지만 민호가 원하는 건 다른 것이었습니다. 오 회장은 아침 일찍 민호네 집을 찾았습니다. 손에는 큰 봉투를 들고 있었죠. 할머니, 민호야. 어제 일로 사과하러 왔습니다. 할머니는 냉담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에요? 우리 민호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세요? 오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민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여전히 예의 바른 인사였습니다. 오 회장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민호야, 이거 받아줘. 마음의 상처에 대한 보상이야.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저는 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원하니? 민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저처럼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그것만 약속해 주세요. 오 회장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순수한지 느꼈죠. 약속할게, 민호야. 그리고 하나 더 부탁이 있어. 뭐든지 말해봐. 준혁 형도 용서해 주세요. 형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요. 오 회장은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의 아들보다 민호가 더 어른스러웠죠. 민호야, 너 정말.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오 회장은 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더 겸손해졌죠. 특히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준혁도 반성했습니다. 대학을 휴학하고 봉사활동을 시작했죠. 민호네를 자주 찾아와 도움을 줬습니다. 민호야, 숙제 도와줄까?
할머니, 밭일 도와드릴게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변했습니다. 민호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죠. 저 아이 정말 대단해. 어른들이 배워야 할 것 같아. 하지만 무엇보다 큰 변화는 오 회장 자신이었습니다. 돈과 권력이 전부가 아님을 깨달았죠. 진정한 힘은 다른 곳에서 나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을에 작은 도서관이 생겼습니다. 오 회장이 자신의 돈으로 지은 것이었죠. 민호 도서관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개관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오 회장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이 도서관은 한 아이가 가르쳐준 교훈으로 지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권력이나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배웠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민호는 부끄러워하며 할머니 뒤에 숨었죠. 민호야, 앞으로 나와. 오 회장이 민호를 불렀습니다. 이 도서관의 첫 번째 회원이 되어줘. 민호는 수줍게 앞으로 나갔습니다. 오 회장이 도서 카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내가 가르쳐준 용서와 포용을 잊지 않을게.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도 좋은 분이에요. 처음부터 그런 걸 알았어요. 그 말에 오 회장은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천사 같았죠. 준혁도 도서관에서 봉사하기로 했습니다. 민호야, 형이 매일 여기 와서 도와줄게. 같이 책도 읽고 숙제도 하자. 민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좋아요. 도서관은 곧 마을의 중심이 됐습니다. 아이들이 모여서 책을 읽고 공부했죠. 민호는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며 리더가 됐습니다. 여기 어려운 문제 있으면 민호한테 물어봐. 민호가 제일 잘 가르쳐줘. 할머니는 손자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민호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네. 마을 이장님도 감탄했습니다. 민호 때문에 우리 마을이 달라졌어. 다들 더 따뜻해졌지. 그리고 1년 후, 민호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아이가 됐습니다. 성적도 뛰어나고 인품도 훌륭했죠. 오 회장은 민호의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민호야, 대학까지 내가 책임질게. 좋은 사람으로 자라다오. 민호는 감사했지만 조건을 달았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도와주세요. 혼자만 잘 되면 의미가 없어요. 오 회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마, 너희 같은 아이들이 희망이야. 그날 밤 민호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정말 기쁜 일이 있었다. 회장님이 우리 모두를 도와주신다고 했다. 처음엔 무서운 분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좋은 분이셨다.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나도 앞으로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할머니가 방에 들어와 이불을 덮어주셨습니다. 민호야, 잘 자거라.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럽다. 민호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도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중학생이 됐죠. 여전히 성실하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도서관에서는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형,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차근차근 설명해 줄게. 민호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준혁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사가 됐습니다. 민호야, 형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일이야. 너도 도와줄 수 있겠니? 민호는 기꺼이 참여했습니다. 제가 도움받은 만큼 다른 친구들도 도와야죠. 오 회장은 사업을 정리하고 사회공헌에 전념했습니다. 마을에 복지관도 짓고 장학재단도 만들었죠. 민호야, 내가 내 인생의 스승이었다. 너 덕분에 진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됐어. 민호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저는 그냥 제 마음에 솔직했을 뿐이에요. 마을 사람들도 많이 변했습니다. 서로 돕고 배려하는 공동체가 됐죠. 우리 마을이 정말 살기 좋아졌네. 민호 덕분이야. 하지만 민호가 가장 기뻐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건강하게 지내시는 것이었죠.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모범학생상이래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우리 민호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다니.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야. 그날 저녁 가족처럼 지내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오 회장과 준혁, 이장님까지 다 같이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죠. 민호야, 장래 희망이 뭐니? 오 회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좋은 꿈이구나. 분명 훌륭한 선생님이 될 거야. 민호는 창 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 사건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오 회장님과 준혁 형을 만나지 못했을 텐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가족이 되지도 못했을 거예요. 때로는 나쁜 일이 좋은 일의 시작이 되기도 하는구나. 민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민호는 가난했지만 마음은 부자였습니다. 오 회장은 부자였지만 마음은 가난했죠. 하지만 진실을 알고 나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둘째, 용서의 힘은 생각보다 크다는 것. 민호의 용서가 오 회장을 변화시켰습니다. 복수보다 용서가 더 큰 힘을 발휘했죠. 셋째, 진정한 권위는 권력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 오 회장의 돈과 지위는 사람들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순수한 마음은 모든 사람을 감동시켰죠. 넷째, 작은 행동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 민호의 한마디가 마을 전체를 바꿨습니다. 우리도 작은 선행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어려움도 성장의 기회가 된다는 것. 그날의 오해와 갈등이 없었다면 이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때로는 시련이 축복의 시작이 되기도 하죠. 지금도 민호는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오 회장은 더 많은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준혁은 사회복지사로서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새로운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있겠죠. 여러분도 민호처럼 용기 있는 선택을 해보세요. 작은 친절, 작은 용서, 작은 배려. 그것들이 모여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권력 앞에 선 소년 민호처럼 여러분도 자신만의 용기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정한 힘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적어주신다면 다음 영상에 반영해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